옛날 한양의 해질 무렵이 되면 골목골목에서 똥장수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가난한 사람부터 양반까지 똥장수들은 집집마다 분비물을 모아 거름을 삼는 일을 했다. 당시만 해도 똥장수는 천한 직업이라 여겨졌지만 그 벌이는 꽤 짭짤해 한양 시내의 번듯한 집 한 채를 장만할 만큼 충분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달.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나이로 어깨가 넓고 성격이 호탕한 남자였다. 그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마을을 돌며 뒷간을 깨끗이 치웠고 저녁이 되면 소달구지에 무거운 똥통을 가득 싣고 한양 성벽 너머까지 힘겹게 운반했다. 한 번 성을 넘어가면 돈은 톡톡히 벌었으니 그 누구보다 일에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순다리의 손에 항상 들려있는 건 두꺼운 노끈. 양손에 노끈을 감고 똥통을 짊어질 때마다 그는 두툼한 손가락에 끈 자국이 새겨지도록 무겁게 일을 했다. 그럴 때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거칠게 숨을 내쉬며 한 발 한 발을 걸어갔다. 그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의 손에는 하루 벌이가 달려 있었다. 그런 순달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순달은 자신만만하게 소달구지에 똥통을 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느덧 그는 한양에서 가장 많은 똥을 모으고 가장 좋은 거름을 만드는 똥장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지방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명씨가 황금거름이라 불리는 비싼 거름을 한양에 들여온다는 소문이었다. 순달의 거름을 쓰던 농부들이 하나둘씩 황금거름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순달은 그 소문이 과장된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순달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그의 거름을 구입하던 농부들이 모두 명씨의 황금 거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순달은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했다. 며칠 후 순달은 직접 명씨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명씨는 소문처럼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순달이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웬 하인이 고가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쌀쌀맞게 물었다. 똥장수가 이곳에 무슨 일로 왔느냐? 순달은 자신을 소개하며 명씨를 만나러 왔다고 했지만 하인은 비웃으며 그를 내쫓으려 했다. 그때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바로 이 집의 주인인 명씨였다. 명씨는 순달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짓으로 하인을 물리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똥장수라, 자네가 한양에서 꽤나 똥을 모아온다는 소문은 들었네. 그런데 날 만나러 왔다니 무슨 일인가? 순달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감님, 저희 똥장수들이 지금까지 마을 곳곳에 거름을 공급하며 농사를 돕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런데 황금 거름이 퍼지면서 저희 같은 똥장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거름도 대감님께서 한 번만 써보신다면 그 진가를 알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씨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순달을 내려다보았다. 내 거름이 황금 거름과 같을 수 있다 생각한단 말인가? 저런 천한 거름을 쓰기나 하고. 내가 이 마을을 떠나든 말든 내 알바가 아니네. 명씨의 냉담한 태도에 순달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처음엔 억울함에 몸이 떨렸지만 곧 생각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대감님, 저희의 일이 천하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 비료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농과 밭에서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저희 걸음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명씨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순달을 바라보다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기회를 주겠네. 만약 자네 걸음이 내 황금 걸음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자네와 그 똥장수들 모두 이 마을에서 떠나게나.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순달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쌓아두었던 걸음통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고 복수에 대한 불타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최상의 품질을 뽑아낼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밤낮 없이 걸음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걸음의 품질을 넘어서서 마을을 뒤덮을 만큼의 양까지 모으기로 결심했다. 순달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박순달은 몇 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한양 구석구석에서 똥을 긁어모았다. 똥통은 점점 쌓여가고 그는 지칠 때마다 이번 복수의 성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의 동료 똥장수들 역시 순달의 결심에 고무되어 똥 모으기에 동참했다. 며칠이 지나자 한양에 있는 거의 모든 똥이 순달의 집마당에 모인 듯했다.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명씨, 이번에야말로 똥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겠소. 명씨, 이번에야말로 똥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겠소. 그날 밤 순달은 동료들과 함께 명씨의 저택을 향해 은밀히 움직였다. 달빛 아래 소달구지에 실린 거대한 똥통들이 반짝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다. 순달의 계획을 미리 들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한밤중에 몰래 그 뒤를 따라갔다. 명씨의 저택에 도착하자 순달은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동료 똥장수들이 차례로 대문을 넘어 들어갔다. 그들은 거대한 똥통을 저택 앞마당, 정원, 심지어 명씨의 고운 백색 담벼락 아래까지 조심스럽게 배치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자 순달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지금부터 우리 똥장수들이 한양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순달과 동료들이 똥통의 뚜껑을 힘껏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농장에서 뿌리는 것처럼 저택 구석구석에 똥을 마구 뿌리기 시작했다. 악취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정원에 심어진 고급 꽃들과 명씨가 자랑하던 화초들, 값비싼 돌조각들이 똥물에 젖어들었다. 저택 안에서 자고 있던 명씨는 불쾌한 냄새에 잠을 깼다. 그는 기겁을 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에서 들이닥친 악취에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창문을 닫았다.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놀라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갔다가 집 앞마당이 온통 똥천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곳곳에 잔뜩 쌓인 똥더미와 구석구석까지 흩뿌려진 똥물은 더할 나위 없는 참상이었다. 심지어 정원에 깔아둔 고급 돌길마저 똥물에 젖어 있어 온통 미끄럽고 지저분하게 변해 있었다. 명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분노에 휩싸여 순달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감히 내 집에 이런 짓을 하다니. 너의 똥장수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고 말겠어. 주위에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명씨의 저택이 똥으로 뒤덮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명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대감님, 저희 걸음의 진가를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똥장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천한 놈들 같으니 당장 모두 쫓아내버리겠어. 그러나 그때 마을의 다른 농부들이 한 명씩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달과 똥장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다. 대감님, 우리도 이 사람들 덕에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얻어 먹고 살고 있소. 이런 똥장수들이 없다면 마을이 어찌 비옥하게 유지될 수 있겠소? 순달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감 있게 명씨에게 말했다. 대감님, 저희가 천하다 하셔도 이 마을은 저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양을 지탱할 것입니다. 명씨는 완전히 당황하여 얼굴이 새빨개졌고 더 이상 그들을 내쫓을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불쾌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달과 동료들이 명씨의 저택을 똥천지로 만들어버린 그날 밤, 명씨는 분노에 차서 한양 관하로 달려갔다. 그는 관아의 관리들에게 순달과 똥장수들이 저지른 일을 전하며 그들을 당장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히 내 저택을 똥으로 뒤덮어? 저 똥장수들이 온 마을에 해를 끼치고 있어. 지금 당장 이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합니다. 관리는 명씨의 고함에 귀가 멍멍해지며 순달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달과 동료들은 포졸들에 의해 한양 관아로 끌려왔다. 순달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달을 쳐다봤다. 순달 형님, 이러다 정말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닌가요? 마침내 관리 앞에 선 순달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걱정 말게. 우리가 한 일이 그저 똥을 뿌린 것이니 진짜 죄가 되겠나? 오히려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될 거야. 대감님, 저희가 한양의 구석구석을 돌며 걸음을 모은 이유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마을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저희 덕분에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잠시 당황한 듯 순달의 얼굴을 살피더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대로 순달과 똥장수들이 뿌린 걸음이 없었다면 마을의 곡식이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명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 집을 똥으로 뒤덮은 죄는 분명하지 않은가?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이틀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관리는 깊은 고민 끝에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는 순달과 명씨를 번갈아 보며 엄중하게 말했다. 좋다. 순달, 내가 이 마을에 거름을 공급해온 공로는 인정하겠으나 명씨의 집을 똥으로 뒤덮은 것은 분명 과한일이니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느니라. 대감님, 저희 똥장수들이 힘을 모아 명씨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앞으로 명씨의 농장에도 저희 거름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주신다면 저희는 이 사건을 깨끗이 해결하겠습니다. 명씨는 이를 악물며 반대하려 했지만 관리는 묵직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씨, 그대도 마을의 이익을 위해 순달의 걸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이들의 걸음이 그리 천하다 하여도 그 기여는 무시할 수 없소. 마지못해 명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순달과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순달과 그의 동료들은 명씨의 저택으로 향해 직접 청소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진가를 깨달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명씨의 집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한양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똥장수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명씨의 저택을 깨끗이 치우고 돌아온 순달과 그의 동료들은 한양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환영받았다. 이제는 그들의 걸음이 단지 천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터전을 비옥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이 마을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다. 순달은 명씨의 농장에 거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명씨는 여전히 순달과 똥장수들을 꺼리는 눈치였지만 그의 밭에서 작물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 이상 순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농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달의 거름이 황금거름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순달은 점차 한양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거름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명씨가 조심스럽게 순달을 찾아와 말했다. 순달, 자네의 거름이 이렇게까지 효력이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자네에게 너무 경솔하게 굴었던 것 같네. 대감님, 똥도 마음을 다해 거름을 만들면 비옥한 땅을 일구게 되는 법이지요. 저희 같은 똥장수들도 한양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앞으로는 나도 자네 거름을 적극적으로 쓰겠네. 이 마을과 한양을 살찌우는 중요한 일꾼으로 자네를 존중하겠네. 그날 이후로 순달은 더 열심히 마을을 돌며 똥을 모으고 거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달을 거름의 장인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한양의 거리는 더욱 깨끗해졌고 논밭은 비옥하게 변해 풍년이 이어졌다. 순달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농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걸음은 곧 한양의 풍요를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다. 박순달, 그는 이제 단순한 똥장수가 아닌 한양의 터전을 풍요롭게 만든 영웅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